허리 부서질 것 같아 진짜로. 차에서 자는 거 진짜 힘드네. 풍경도 좋고 나름 좀 따뜻하게 잘 잔 것 같아서 아주 좋았다. 이제 홍천으로 돌아가서 홍천에서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오늘 또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밥 먹고 출발합시다.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음식은 3스타고 뭐고 미슐랭이고 뭐고 환경이 중요하다. 야, 여기서 먹는 라면은 최고야 진짜. 일단 차는 반납을 잘 했고 자전거도 이렇게 찾았습니다. 정말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서 강원도로 넘어가려면은 산을 한 3-4개 넘어야 돼요. 이하령 휴게소급의 언덕을 또 하나 넘어야 돼가지고 자전거 산으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갈까 생각합니다. 여기 홍천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거진 쪽까지 간 다음에 그쪽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전거, 강원도 자전거 길이 시작되거든요. 여기 여쭤보니까 사람 없으면은 자전거도 실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아니, 자전거 여행이라면서 왜 버스 타냐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입니다. 힘들어. 강원도 위쪽에서부터 쭉 그 내려가는 길은 자전거 타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와, 나 자전거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 버스 타고 가자. 오케이. 그러고 보니 식당 어머님이 홍천 사과축제 한다고 했었는데 저기서 하네. 저기는 한번 가야겠다. 버스는 저녁 8시에 출발이라 시간이 많이 떴다. 마침 바로 앞에서 사과축제를 하고 있어서 밥도 먹고 구경도 할 겸 축제의 현장으로 향했다. 축제는 저런 뽕짝 틀어줘야지. 느낌 제대로 나. 사과가 유명한 홍천. 마트 시장보다 맛있는 사과를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엄마가 사과를 좋아하셔서 원주로 택배도 하나 보냈다. 사과를 사니 덤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느긋하게 축제를 즐기고 밤이 되어 고성으로 가는 버스가 도착했다. 오케이. 자전거를 싣고 강원도 고성으로 고고씨! 고성으로 가는 길은 진부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진짜 왔다리 갔다리 험한 길 때문에 멀미가 날 정도였다. 자전거로 안 오길 잘했네. 그렇게 밤 11시가 되어 강원도 고성 거진마을에 도착했다. 진짜 멀미 제대로 난다. 아직까지도 속이 안 좋아. 지금 방을 잡기에는 또 돈이 아까워가지고 밖에서 노숙을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아직까진 그래도 이 정도면 노숙하기엔 따뜻하네. 오늘도 밖에서 노숙이다. 뭐야, 데크가 있는데? 여기다 그냥 할까? 화장실도 있고. 오케이. 여기 이렇게 완벽한 데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오늘 텐트 치고 하룻밤 노숙. 아따, 또 바닷가 앞에 텐트 쌈뽕하다잉. 또 퍼펙트한 숙소다. 바로 뒤에서는 또 파도 소리가 장난 아니게 들리고 어제는 차에서 쪼그려 자고 오늘도 야외치침이네. 근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걸까? 이거는 행복하다는 의미겠죠. 오늘 사과 축제에서 사과도 엄청 맛있게 먹었고 이것도 너무 맛있네. 그래도 되게 좋다. 제가 미국에서 히치하이킹을 했던 이유가 버스를 타려고 알아봤는데 미국에서 자전거로 버스 타려면은 자전거를 아예 박스채로 포장을 한 채로 이렇게 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 간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다. 뭐 손님들 짐이 많이 비어있다 하면은 그냥 다 자전거 통째로 넣어도 상관이 없다. 야, 이런 완벽한 나라가 있나. 와, 동해안 자전거 길이 시작되는 강원도 고성에 도착했고 여기서부터 또 여행도 하면서 자전거 길을 따라서 쭉쭉 또 도장 찍으러 가볼 생각입니다. 이번 여행 너무 재밌네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모든 게 다 좋고 내가 왜 우리나라 여행을 안 했을까 반성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눈에 담고 싶네요. 고성에서의 여행을 또 즐겨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렛츠고 가자고. 홍천 사과 진짜 맛있다. 와. 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짓 꼴이 돼가고 있냐. 새벽 6시인데 아침 일찍부터 어부 아저씨들이 욕하고 장난치는 소리 있겠습니다. 근데 되게 따뜻하게 잘 잤네. 그리고 역시나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기상청, 아침부터 비 온다더니 해가 쨍쨍하게 뜨려고 하고 있고요. 비 예보는 내일로 바뀌었네요. 나이스, 역시 럭키가이. 텐트를 정리하고 여기 근처에 있는 콘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고성여행을 즐겨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여기 보면은 생선 맛집들이 되게 많은데 다 너무 비싸.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가볼까? 거진 전통시장. 난 시장이 좋아. 되게 조그맣네, 시장도. 으쌰. 시장 초밥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초밥도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오. 자전거 여행자는 들어가요. 네네, 지금 자전거 여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부터 쭉 이제 또 도장 찍으려고 하면 일단 모듬 초밥으로 하나. 네. 우동까지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이게 10,000원입니다. 자전거 여행 오시고요? 네, 자전거 여행하고 있어요. 어디서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북한강 춘천 찍고 홍천에서 어제 버스 타고 여기 왔네요. 서울 어디서 왔어요? 서울 저 영등포에서부터. 네? 네. 영등포에 어떤 노량진 사람이 아 그래요? 아. 저 여기 놀러 왔다가 좋아서 그냥 놀러 왔다. 아 여행지 추천하실 분 있나요? 여기는 볼 게 바닷가밖에 없어요. 바닷가하고 통일전망대밖에 없어요. 네, 일단 동일전망대 가려고 했는데. 공기가 아마 대한민국 쪽에 최고 좋다. 속초하고 여기하고 공기 차이가 많이 나요. 통일전망대 가려면 신분증이랑 다 있어야 돼. 네. 신청하면서 표를 끊는데 거기서 뭐 교육받으라고 그럴 거예요. 교육 안 받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교육 준비 안 봐? 조사 같은 거 안 해요. 아 네. 여기 호수. 호수요? 없는데. 거기 자전거 타면 좋지. 화진포 호수 저희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예요. 화진포 쪽에 가면은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이기붕 대통령 별장 다 있어요. 볼 거 없어요. 옛날 시골집이네. 네. 거기 짬뽕 잘하는지 알거든요. 짬뽕. 짬뽕이요? 거기 맛있잖아. 엄청 근데 맛있어. 거기는 맛있는데 네. 가격을 잘안 넣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건 오히려 유니크한데? 이름이 뭐예요? 초도반점인가요? 초도반점. 초도반점. 네, 여기 또. 혼자 이렇게 다니시나요? 네, 여행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영등포에서 네, 서울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춘천으로 가서 춘천에서 홍천 가가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왔어요. 원래는 춘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도 자전거 타고 올려 했는데 와, 안 되겠더라고. 이쪽은 이거 때문에 안 될까요? 그 진부령 그거 넘는데 와 버스 타는데도 멀미 나가지고 어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네. 우리는 그 길이 너무나 익숙해서 좋은데. 마오병 같은 거 없어요? 마오 보온병 있어요. 옛날 말로 마오병. 못 알아듣지. 우동 국물이나 좀 우동공. 아 오늘은 저기 그 금강산 콘도 거기 가가지고 쉴 거여서 오늘은 자전거 많이 안 탈 거라 괜찮아요. 해수탕도 있고 좋아요. 네, 저 말씀해주신 짬뽕집 가서 짬뽕 먹고 좀 쉬려고 막 운동하시는 분 같아. 운동 가끔씩 하고 아니 선수는 아니에요. 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영상 찍고 있거든요. 네, 또 홍보를 해야겠구만. 별건 아니지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그게 뭐예요? 예, 제 명함인데. 네. 유튜브 찍으시죠. 우리 카페도 좀 우리 저 카페 여기 아이. 커피 맛있어요. 아, 그래요? 카페, 아, 카페. 내가 커피 한 잔. 가져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가요? 아니 내가 아 그러면 제가 영상이라도 찍어야지. 아니 나만 찍으면 안 되지. 카페. 찍었는데 네. 별로 안 예쁜데 아, 그래도 한번 찍어드려야죠. 커피가 맛있다. 아 여기구나. 커피 생각. 커피가 맛있는 집입니다. 커피 생각. 사장님도 아주 친절하시고 좋아요. 커피는 우리 서울에서 로스팅해서 한 달에 2번 와요. 아 그래요? 오금동에서. 네. 또 좀 좋은 걸로. 어때? 아, 맛있죠? 제가 진한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어. 딱 그 맛이네. 우리 집은 강아지 닭도 먹을만합니다. 강아지 너무 예쁘다. 안녕.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유튜버시래. 아메리카노도 싸고 맛있고 깔끔하시고 직접 볶은 합니다. 원두로 네. 판매하는 곳입니다. 커피 맛이 좋아요. 그거 맛있어요. 제가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건강하게 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또 시장의 정을 또 느끼네 아침부터. 사장님이 되게 유쾌하시네요. 경찰관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걸 1개가 2개 했던 분. 여기 오셔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오셨다고.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여기로 일부러 발령해갖고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구나. 그럼 제가 여기 영상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어요. 네.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네, 즐겁게 다니세요. 시장이 되게 정감 넘치고 좋다. 아침부터 이렇게 커피도 얻어먹고 너무 기분 좋네. 초밥도 너무 맛있었다. 아, 여행 시작부터 또 기분 좋은 일이 또 생기는구만. 지금 서울에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서로의 사정을 다 알고 보기만 해도 정감 넘치는 작은 시장에서의 힐링의 시간 참 좋았다. 커피와 초밥 진짜 맛있으니 꼭 가보시길. 아니 사장님이 짬뽕 얘기하니까 짬뽕도 너무 먹고 싶어. 추천해주신 짬뽕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거진이고 대진 쪽에 있는데
대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화진포래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는 여기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하셨습니다. 호수도 이렇게, 이야, 장난 아니네 여기. 오졌다잉. 아빠랑 남미 갔을 때도 티티타카 호수 보고 와 진짜 이쁘다 이 생각 했었거든요. 급이 다르네. 화진포가 더 이쁘다. 티티타카보다 화진포가 더 이쁘다 진짜로. 김일성 별장 했는데 김일성 별장 한번 보고 갈까요? 유명하더라고. 어른은 3,000원이고 고성 군민 뭐 군인들은 다 무료입니다. 이승만 별장 및 기념관, 이기붕 별장, 김일성 별장 입장권 3,000원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로는 옛날에 고성이 북한 쪽에 속해 있었을 때 그때 김일성이 쓰던 별장이라고 봤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죠. 야 일단 뷰부터 죽인다 야. 와 바다 너무 예뻐. 미르스틴. 우와 별장 지을만하네 이런데. 저기 위에 있는 게 김일성 별장이래요. 저기 먼저 한번 가볼까? 독일인이 지은 곳이었구나. 1948년부터 50년까지 김일성 일가가 이곳을 휴양지로. 와 근데 이런 데 살고 싶긴 하다. 바로 앞에 바다 있고 여기 산길도 이렇게 쫙 있고. 아까 사장님들이 서울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이유를 알 것 같아.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치와 풍경, 정신 상태도 뭔가 더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김일성 별장 이렇게 있고 아들인 김정일도 여기 있었다. 이렇게 이런 걸 무슨 되게 기념적이게 이렇게 만들어놨냐. 김정일의 그의 동생 김경이 앉아 사진 찍었던 거. 돼지 새끼. 들어갈 수 있네. 금강산 용로관광. 그래가지고 금강산도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또 총격 사건이 나가지고 금강산 갔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것도 중지됐었죠. 저희 형도 이거 한번 갔었어. 금강산 관광. 그때 영상 좀 찍어오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야 별장은 성곽처럼 만들었네. 여기는 이제 이기붕 별장. 이기붕 부통령 별장이네. 이승만과 미국 유학 때 만나가지고 오른팔을 했었다.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일으킨 아주 대단하신 인물이네. 와 진짜 옛날 세트장 같다 여기 명화. 와 그리고 소나무 숲내음이 너무 좋네요. 이야 여기 산책하는 맛 난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모형까지 있네. 대발이요? 좋아요 한번 찾아보고 아, 네. 좋아요 구독 대발이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주님보다 아픈 짓을 너무 많이 했으면 아 그쵸. 네. 그 얘기 좀 꼭 해주세요. 아 네네. 아니면 구독 취소야. 아, 예.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어찌됐든 간에 뭔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버님 말씀처럼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정치 얘기는 항상 어려워. 이거 또 댓글에서 또 싸움 난다. 이번 화 아주 난리 나겠네. 아주 이제 정치 얘기 그만. 정치 얘기 뭐 그런 거 하지 마. 별장들 잘 구경했고 짬뽕 먹으러 갑시다. 구경하면서 걸었더니 금방 배고파지네. 짬뽕 간판이 색이 다 빠졌는데? 현지인의 추천집입니다. 진짜 이렇게 오래됐는데 살아남았다는 것, 강하다는 것.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아니, 공깃밥 하는 거 밥을 말아 먹을 수밖에 없네.
생긴 상태로 먹은 듯한 느낌이야. 그런데 오징어가 끝인데 조개도 안 들어갔거든요. 꿀맛이랑 불맛이 진짜 진한. 그 채비에 대구는 물긴 하는데 선열기 막 보면은 사장님이 일단 거의 불 내는 줄 알고 물주로 계속 가면서 볶으시는데 메뉴 나오는데 그래서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기다릴만 진짜 지금까지 먹었던 짬뽕 국물 중에서 이렇게 오늘 잡은 숙소는 이것입니다. 금강산 콘도. 여기가 리뷰가 완전 극과 극으로 갈렸던 곳이거든요. 어떤 분은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 최악이라고,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고 했는데 어떨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야? 아니 졸라 좋은데요? 야 뭐야? 침실도 아니 막 더럽고 냄새 난댔는데 전혀 안 나고? 마운틴 뷰, 오션 뷰 보실 분들은 2만원 추가하면은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주는데 굳이 뭐 오션 뷰 필요 없고 산뷰만 해도 좋네요. 아니 이게 1박에 4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저 아고다로 예약했는데 거기서 캐시백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1박에 한 3만원대로 지금 묵는 건데 뭐야 되게 좋네. 여기도 성수기 때는 되게 사람이 많이 오나봐요. 그때는 되게 정신없고 막 이렇다고 그런 리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뭐 여기까지 놀러오는 사람도 뭐 얼마 없을 거고. 아쉬우면서도 좋은 게 바다가 비수기가 되니까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성수기였으면은 수영도 하고 뭔가 파티하면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너무 만족스럽고 일단 너무 씻고 싶고 와 이틀 연속 노숙은 진짜 할 게 못한다. 오늘 하루는 좀 푹 쉰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가 또 통일전망대예요. 고성에서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날로 렛츠 고! 고성 진짜 바다도 예쁘고 공기도 상쾌하니 기분 좋고 무엇보다 여유가 넘쳐 흘러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진 쪽인데 여기가 진짜 완전히 38선 밑에 있는 마을이에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진짜 철책선이 보이고 금강산이 보이고 북한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통일전망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 가서 또 여러 가지로 여행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가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저쪽 통일전망대가 자전거 여행 도장이 있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온 김에 자전거 도장도 찍고 통일전망대도 딱 구경하면 되겠구만. 여기가 종점입니다.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뭐 일단 여기 왔으니까 도장을 먼저 찍고 가보도록 합시다. 짜잔! 통일전망대. 그래서 출입신고서, 출입신청서 작성하고 영상물 관람, 정신교육 받고 출발해서 검문소를 통과한 다음에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을 관람하면 됩니다. 3시간 이내만 관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 군대도 GOP 있었는데 GOP에서 철책선을 못 봤어. 맨날 취사장에서 밥만 짓다 보니까 밥 만들면서 삽질만 했지 철책선을 본 적이 없네. 여기로 가면 됩니다.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서. 뭔가를 엄청 많이 파네? 술도 팔아. 북한 술도 판다고 했었는데 오 있다. 대동강 꼬냑. 와. 일단 여기서 통일전망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자전거로는 출입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차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아저씨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스. 근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적어오셨어요? 네, 지금 자전거 여행 중이라. 친절한 아저씨를 만나 차를 얻어 타고 앞으로 고고! 민통선에서는 군인들이 차 번호와 몇 명이 탔는지를 확인했고 검문을 마치고 통일전망대를 향해 앞으로 향했다. 그리고 저 건너편 북한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건너편이 북한이랍니다. 저기 금강산인가요? 소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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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안쪽이 이제 그 금강. 오늘 되게 잘 보인다. 날씨 좋네. 네. 원래 뿌옇거든 저희가. 자 이렇게 여행하시고 여기로 차로 오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카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왔네요. 그리고 오는데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막 검사하는데 괜히 살 떨리고 좀 긴장되는 게 있었는데 우와 PX가 있는데? 군인 마트야. 들쭉술. 이거 맛있어 보인다. K2도 파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 술도 하나 샀어요. 들쭉술. 북한에서 만든 술이 아니라 탈북하신 기술자가 맛을 살려서 만든, 국내에서 만든 들쭉술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북한에서 납품되는 술도 들어왔었는데 이제 교류가 끊기게 되면서 진짜 북한 술은 이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건 아쉽지만 이걸 또 한번 먹어보지. 이거 맛있다고 하던데. 통일전망대에 올라가는 길. 진짜 우리나라도 이런 너무 신기한 곳이 많다니까. 북한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DMZ 넘어 저쪽이 북한인 거 아니야? 너무 잘 보이는데?
통일을 바라면서 이렇게 자물쇠에 걸어놓은 것도 있고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난 통일돼서 군대 안 가겠지라는 생각했었는데 이미 군대 갔다 온 지 10년이 넘었고 통일할 수나 있으려나. 6.25 전쟁 때 썼던 전투기 풍산개도 있어. 2018년 때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이 선물로 줬던 풍산개죠. 이렇게 갇혀있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안쓰럽냐. 금강이는 선천적으로 오드아이 갖고 태어난 강아지래. 얘가 왜 이렇게 졸려서 그런가. 아니 이렇게 갇혀있어서 되게 안쓰럽다 야. 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저쪽이 북한군 초소랑 진짜 건너편이 완전 북한이네. 우와, 신기해라. 야, 진짜 신기하다. 이 길 따라서 쭉 가면은 북한인 거야. 근데 안 막혀 있죠? 저쪽에 또 철책선도 보이고. 그래서 저기 멀리로 보이는 게 금강산일 거야. 아마. 북한군 초소가 저쪽에 있다는데. 이게 철책선. 이 건너편이 북한. 바로 앞에 보이는 산도 북한. 아니 근데 이렇게 다 보일 줄 몰랐어. 진짜로 선명하게 철책선이랑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저쪽은 어떨지 되게 궁금하긴 하다. 이 기분이 되게 좀 오묘한 게 분명히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저희 쪽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저걸 못 타고 가는 거야. 저 국도 7호선을 따라서 쭉쭉 올라가가지고 북한 백두산까지 딱 찍는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디지털 망원경 이거는 공짜로 볼 수 있어. 우와 저기 집이 있네. 와 저 북한 저기 또 마을이 있구나. 와 저기 쪽에 보면은 마을이 있어. 저기 마을이 있어. 저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영상 찍어보고 싶다 막 이 생각이 계속 막 들어. 와 너무 미지의 땅이잖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여행 유튜버의 끝판왕이 아닐까 북한이. 여기 밑에 또 박물관도 있으니까 한번 박물관 구경도 한번 가봅시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우와. 진짜로 이렇게 뼈를 전시해놨어. 유엔군 참전국. 떠들썩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군한테 협력군 보내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보면은 참전국들이 이렇게 많았을 줄 몰랐네. 세계 곳곳에서 없었구나. 지금 이제 군대에 가면은 쏠 수 있는 거죠. M16 이거는 예비군에서 한번 쏴봤고 K1은 안 쐈네. K2로 사격했어. 우리나라가 되게 대단한 나라인 게 서울 한복판에서 전쟁이 터져도 총 쏠 수 있는 사람들 다 있고 탱크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다 있고 그런 게 되게 대단하다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되게 마음이 심란해지는 느낌이네. 프랑스 덩크르크 갔을 때도 전쟁박물관 갔었었는데 그때도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니니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본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와 진짜로 이런 일이 내가 사는 나라에서 일어났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더 마음이 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네요. 이야 와 PTSD 제대로다. 여기 저 이런 신막사도 썼었고 이런 구막사도 썼었어요. 대신에 이 나무 관물대는 아니었고 현대 관물대가 있었던 이 구막사도 썼었어. 전투식당이다. 김치 비빔밥 이거 먹었었는데 이거였던 것 같은데. 파운드 케이크 개 맛있었는데 진짜. 야 이런 데서 어떻게 2년 동안 살았지? 이게 말로만 듣던 화랑 담배구나. 침착맨이 피던 담배. 잡지도 이렇게 있고요. 맥심이 없네. 저 아저씨 덕분에 너무 이제 편하게 여행했네요. 입장료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산다고 괜찮다고 하시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유튜브 보고 계시죠? 이 은혜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다. 기분이 좀 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막 6.25 전쟁 보고 막 북한 보고 막 이러니까 참 신기했다. 자 그러면 이 들쭉술 시음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비엔나와 김치, 미역국. 이 뭐 군대에서는 최고의 식단 아닙니까? 여기다가 얼음의 들쭉술 온더락으로 간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알코올 냄새가 그냥 소독 알코올 냄새 나는데 알코올 냄새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와 씨. 오 뜨거워. 이게 처음에 알코올의 향이 엄청 세게 났다가 마지막에 달달한 맛이 나면서 들쭉의 맛이 딱 느껴지는 그런 맛이네요. 살짝의 뭔가 꼰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돈이 없어도 사왔지. 들쭉 하이볼. 이거야. 하이볼로 먹어야 되네 이거는. 좋은데? 들쭉 하이볼 추천합니다. 고성에 놀러 오셔가지고 동해 전망대도 구경하시고 들쭉술 해가지고 하이볼도 딱 만들어 먹으면 완벽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근데 진짜 신기했어. 뭔가 북한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기분이 묘해지는 여행길.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은 뭔가 마음속으로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네요. 진짜 우리나라 여행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거운 여행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강원도가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속초, 강릉, 뭐 동해, 울릉도, 독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설악산도 한번 등산할까 생각 중이고 강원랜드도 한번 취재도 가보고 태백, 제가 옛날에 태백 살았는데 거기 태백에 되게 예쁜 탄광마을 있거든요. 거기도 가고 할 거 너무 많아 진짜. 제대로 여행을 깊게 빠져서 여행하는 느낌이라 너무 좋네요. 그리고 고성도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짜 안정이 되고 탁 트인 바다 보면서 그냥 멍 때리기만 해도 기분 좋고 바로 앞에 산이 있고 또 저기로 가면 또 화천포, 강, 호수 엄청 크게 있지. 고성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꼭 놀러오시길. 또 내일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또 돌아다녀 볼 건데 자전거를 엄청 빡세게 타진 않을 거고 또 중간중간 여행할 곳도 재밌게 들러보면서 즐거운 자전거 여행을 즐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렛츠고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 또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들쭉술 드시러 오시라. 들쭉들쭉 예. 하이볼 진짜 맛있는데?